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전하는 부산 소식 유튜브 채널 체인지 부산 12월 넷째 주 부산 소식 전하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분 저 끝에서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부산 안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작아 보인다. 좀 앞으로 온나. 네, 알겠습니다. 자, 가운데 예,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미숙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일은 아마 12월 23일 날 해수부 개청식에 맞춰서 국무회의도 부산에서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개청식을 하고 점심 식사를 부전시장에 와서 국무위원들 그리고 막 시장을 한 바퀴 도신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뭐 장난 아니었다. 뭐 그래서 요즘에 그 쇼츠나 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엄청 떴는데. 예. 5,000원짜리.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을지. 민주당 대통령이.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놀랍습니다. 뭐 연출된 뭐 화면상에서만 그런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외에도 부산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지난 22일에 있었던 그 대저대교 지금 환경영향평가 문제 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재판부가 현장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환경연의 박상현 차장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두 번째는 부산시가 2025년 시민공감 시정 베스트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양미숙 처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12개가 진짜 시민들이 공감하는 올해 한 해 부산시정의 베스트 정책들인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저대교 현장 직접 다녀오셨는데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부산 안경운동연합과 이제 습지화 세대 친구를 포함한 낙동강하고 전국지키기 시민행동에서 대저대교 그리고 엄국 장락대교 관련해서 이제 그 집행정지 그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변호사 분들이 그 저희 변호인단이 이제 재판부에게 현장 검증을 직접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고니 서식지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다리 간격이 큰고니 서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다리 간격 4km라고 하면 굉장히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건지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판부에게 요청을 해서 그 큰고니 서식지 행태를 한번 보고 만약에 다리가 생겼을 때 이 큰고니가 서식지가 갈 곳을 잃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신청했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만 왔습니까? 아니면 부산시도 같이 왔나요? 재판부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도 같이 왔었고요. 그 현장 검증 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처음에 아미산 전망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 이제 낙동강 하구랑 이 전경을 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을숙도에서 화명 선착장까지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승선 인원을 조금 제한을 해서 부산시에서도 타고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 타고 재판부 타고 이렇게 진행됐고 배는 부산시 협조를 받아서 관광공사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진행됐고요. 일단은 대저대교 예정치가 일단은 그 공동조사를 부산시랑 시민단체랑 같이 했었는데 좀 많이 나왔거든요. 큰고니 수가 많이 나와서 다행히도 그날도 큰고니가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었고요. 그렇게 한번 관측을 했고 직접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지켰어요. 큰고니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까지 재판부가 이제 직접 보고 가서 일단은 현장 검증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는 시종일관 문제 없다. 그리고 잠깐 그때 내왔던 교량 간격과 상관없이 대체 서식지만 만들면 괜찮다라고 계속 우겼는데요. 그 현장 검증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대체 서식지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큰고니가 앉아 있으니까 대체 서식지 만들면은 되네 자꾸 뭉실렁덩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재판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재판부는 큰고니를 처음 봤다라는 분도 계시고 좀 신기하다. 큰고니 처음 보면 감동입니다. 큰고니가 그 백조인 줄 몰랐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되게 좀 신기했다라는 반응이 또 있었고요. 사실 도심에서 이렇게 크게 큰고니라는 개체를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부산은 축복받은 도시답게 그렇게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런 거 꼭 지켜야 됐다 하는 어필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 큰고니가 나와서 재판부가 그걸 확인했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저대교가 들어오는 데는 큰고니가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네요. 근데 이제 부산시가 주장하는 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km를 꼭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거잖아요. 대체 서식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전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할 때 어떤 둔덕을 없애는데 거기에 그 지역의 대표하는 식생들이 막 있었어요. 뭐 곰팡이나 뭐 이끼나 이런 것들. 근데 그걸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는데 제가 그때 전문가로부터 들은 건 대체 그 서식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똑같은 흙과 똑같은 몇천 년을 이어온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럼 고니도 마찬가지로 고니는 그 뭐 둔덕이나 언덕만큼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그리고 부산에 오지 않겠죠. 물론 이후에 또 다른 고니가 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새들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민감해서 서식지가 없어지거나 뭐 물 온도가 바뀌거나 모기가 다르면
다시 원래 왔던 곳에 찾아오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부산시가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고 증명되지 않은 대체 서식지를 이야기하는데 대체 서식지는 부산시가 마련된다고 해서 거기 권위가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뭐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네. 날짜는 안 나왔고 일단 현장 검증을 했으니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나왔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고니도 보고 그래 감동받았어. 그래서 뭐 아니 4km가 필요하다,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중단이 됩니까? 아니면 또 부산시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항소하겠죠. 예. 네, 일부 지금 집행정지 소송 진행 중에도 지금 영궁대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공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현장 검증에서도 조금 공사했다고 큰 권위가 원래라면 거기가 가장 많이 그 관찰되는 곳인데 안 왔습니다 이번에. 그 조금 공사해놨다고 큰 권위가 거의 안 보였어요. 한두 마리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착공 들어가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니 재판을 진행 중일 때는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가처분은 적고 가처분은 본안 적고 소송입니다. 본안소는 적고 예. 본안소송이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재판 진행 과정을 저희가 좀 팔로잉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빠진 게 있으면 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산 시민이 진짜 뽑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25년 시민공감 시정 베스트 12개 정책이 뭐가 있는지부터 쭉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이 많네요. 자,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민, 공무원, 언론인 등 총 2,263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 이걸 또 부산시가 스티커 설문으로 뭐를 잘 정해요. 저번에 우리 슬로건 있잖아요. 슬로건. 부산이즈 굿 그거 스티커 설문으로 정했고 부산 사람들이 50% 미만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건 아닌지 하는 약간의 의혹은 가지면서 아니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만 해도 2,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우호적인 언론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데 그냥 그 분야 관계없이 외국인 관광객 3만 명 돌파. 300만. 300만. 예. 그다음에 해수부 직원 가족 2,000여 명 맞추면 정착 지원하겠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100만 시대 돌입. 그리고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 VTX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가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민 행복 분야를 보시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그다음에 부산 콘서트홀이 개관했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전면 무상 보유. 그다음에 유료도로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기장해수 담수 시설 문순환 이용과 물산업 혁신을 위한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게 12가지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빨리 짚어볼게요. 아니요, 그 세븐 브릿지하고 디자인 수도 그것도 있어요. 들락날락 200만. 그거는 제가 뺐네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더라?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세븐 브릿지 투어 성공. 그리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2028 그러니까 2028 세계인 디자인 수도 여기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돌파 들락날락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00만 돌파, 300만 명 돌파, 300명 자꾸 역대 최고죠. 백스에도 미리 적혀있던 그 내용이네요. 백스부 백서에 벌써 이걸 예견하고 적어놨습니다. 300명 돌파한 거는 잘한 거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굳이 그럼 뽕비도 안 해도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많이 오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부 직원 가족 2,000여 명 맞춤형 정착 지원을 내년에 할 일이거든요. 잘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의 모범 사례로 돼서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근데 단지 정부가 하는데 숟가락 올리거나 우리가 뭘 한다는 생색내기가 아닌 정말로 직원들하고 가족들이 와서 부산에 오길 잘했다는 소리가 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100만 명 돌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상용 근로자가 100만 명이 됐다는 건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다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하고는 다른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 하면서 상용 근로자 100만 명 시대라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좋은 일자리는 어떤 건가요? 지속 가능하고 그죠? 적정 임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부산 지역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2024년 기준 288만 원입니다. 수도권보다 49만 원 낮고 전국보다 28만 원 낮습니다. 여전히 좀 증가는 했지만 그래서 임금이 전국 그리고 수도권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상용 근로자가 증가한 건 맞지만 좋은 일자리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시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VTX 할 말이 많습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고 이거 선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친환경 수소열차라고 해요. 친환경 수소열차인데 아직도 이게 이제 지하로 다 가지 않습니까? 지하에 수소열차, 그 고속의 수소열차가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에?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소 충전소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 데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폭발할 것 같다, 불날 것 같다 해서 님비 현상으로. 원래 강서구에 직급했던 부지도 못 지금 지었죠. 몇 개가 있기는 있지만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수소로 그렇게 몇백
km 속도로 간다든지 아직 이거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민자 적격성 통과잖아요. 이런 거 보통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 사업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비를 매칭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민자로 하는 거예요. 민자 적격성 통과한다고 부산 시민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요금도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VTX 노선 그러니까 신공항부터 부전역 해운대까지 노선이 비슷해요. 그런데 VTX는 훨씬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세븐 브릿지 투어는 최대 규모로 해상 교량 자전거 축제를 해서 네. 성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이 선정됐는데 저는 디자인에는 경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관. 근데 부산의 경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빌딩밖에 도시가 전체 아파트로 들쑥날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전면적으로 좀 디자인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좋은 거 맞습니까? 일단은 의미는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시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관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과 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 그다음에 부산 콘서트홀 부산 지역에 여러 문화 인프라가 생기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거 얼마 전에 그 5억인가 더 시비를 더 투자하게 됐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요. 강한 바람에 문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하에도 뭐 문제가 생기고 새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문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부산은 근데 그 지역이 그렇게 바람이 심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기니까 바람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 올해 완공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이건 좀 정말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도시공사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예측을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설한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시공사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듣는 게 어린이집 3, 5세 전면 무상교육. 이건 어떻습니까? 건강사회복지연대 입장에서 이게 부산시 사업입니까? 이거 부산시 교육청 사업이죠. 근데 왜 부산시가 이걸 해요? 부산시 교육청 사업인데. 뭐 같이 하나 보죠. 예. 그럼 하여튼 좋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저도 좋다고 보는데 이게 부산시만의 사업은 아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이용자 200만 명 돌파잖아요. 네. 저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들락날락은 어떠냐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 미디어월 같은 게 1년에 8천만 원씩 계속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아시는 것처럼 거의 실인데다가 층고가 높아서 냉난방에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런 데다 해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위치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107개가 들어서면서 한 1,000억 정도가 들였어요. 근데 앞으로 200개 더해서 2,000억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건 맞지만 뭐 내용이나 아니면 그 위치 이런 것을 꼼꼼하게 판단한 다음에 나머지 디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료도로 출퇴근 통행료 무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기 백양터널 유료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민사회하고 지역 주민 지역의 정치인들이 문제 제기해서 무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말 들으면 베스트 된다 이 말인 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장해수담수 시설 물순환 이용과 물산업 혁신을 위한 활용 방안 마련했는데 이건 여전히 위험과 지역에서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난제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기장해수 담수화 시설 이런 게 어떻게 선정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12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신 거예요? VTX라고 봅니다. 아, 이거 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원래 이게 시작될 때 박형준 시장이 21년에 재보궐선거 나오면서 그때 어반루프 어반루프 우리 얼빵루프라고 얼빵한 거기서부터 거를, 시작된 거죠. 이거. 맞아요. 그때도 그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했죠. 근데 이것 또한 지금도 어디에도 지하로 수소 열차, 친환경 수소 열차가 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게 문제가 아니고 기술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거 국비를 받아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그러면 사실- 주민들한테 막대한 또 그 요금 인상 이런 걸 부담을 줄 텐데 예. KDI가 민자 네. 적격성을 되게 좀 통과를 잘 시켜주더라고요. 그 자기 돈 안 내니까. 자기 돈도 안 예, 되고 예. 그래서 좀 국비도 안 건강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이번 이제 베스트 12에 예. 진짜로 잘한 것도 있죠. 뭐 금정산 국립공원이나 뭐 부산 콘서트홀 물론 저는 부산 콘서트홀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그래도 문화 인프라를 뭐 확충한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걸 아닌 걸 자기 것처럼 한 거, 뭐 해수부나 영유아, 뭐 무상교육. 그 다음에 실제로 내용은 안 그런데 그럴싸하게 만든 좋은 일자리 100만 시대. 그 다음에 VTX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정해서는 안 될 것 이 같습니다. 12개 중에서 네, 좀 의아한 게 어떤 게 의합니까? 그 박형준 시장이 그렇게 치적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 중에 우리 동네 ESG 센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빠져 있는지는 아니 근데 여기에서 시민들이 궁금하네요. 알 만한 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금정산 국립공원, 네. 부산 콘서트홀, 뭐 무료화 이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알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직원 가족 2천여 명 맞춤형 정착 지원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거 다 지금 객관식으로 나갔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너무 안 했거든요. 어쨌든 양 차장님의 그 이야기는 부산시 이게 시민이 정했다고 하는데 네.
박형준 시장의 시정 중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12개의 베스트 정책 중에 진짜 시민이 제대로 공감할 만한 정책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의 자리에 그 부산 출신의 해수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거는 되게 했는데 뭐 좋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현수막을 붙여놔서 제가 오늘 출근할 때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게 토달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부산 사람으로 하는 게 적정하고 좋고 부산을 위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않습니까? 원래 그 이 네. 해수부 장관 자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해수부 그렇죠. 장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김영춘 전 그렇죠. 해양수산부 네, 장관을 네, 네. 해서 말기에도 또 해양대 교수님이 하셨고 조성환도 했죠. 뭐 조승환도 해수청 출신이긴 하죠. 부산 출신은 아닌데. 네, 윤석열 네. 정부 하에서 네, 그 해수청이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해수부 장관은 부산 사람들이 많이 해왔다 이 음,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음. 뭐 전문성을 떠나서 부산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해양 수도로서의 역할 위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인사드릴 때는 아마 새해네요? 2026년 1월 첫째 주 소식이라고 하면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 정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 1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Una mattina mi sono alzato, oh vela ciao, ciao ciao. Una mattina mi sono alzato